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가 심각한 경남에는 폐교 역시 타 지자체보다 많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작년부터 폐교의 활용을 주요 사업으로 다루며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 폐교를 활용한 고양이 보호와 분양 시설이 고양이 학교란 이름으로 개교를 앞두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고양이 학교 개교를 앞두고 궁금한 내용 짚어보고 향후 예상되는 효과까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패널 두 분 소개합니다. 이번 고양이 학교 개교의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민희 고양이 학교 이사 나오셨고요. 동물과 사람의 공존하는 사회를 희망하는 지역 동물 활동가죠. 유용우 공존연구소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통영의 한 섬에 고양이 학교가 개교합니다. 자, 생소하면서도 누구나 관심이 갈 만한 그런 소식인데요. 명칭만 들어서는요, 고양이를 교육하는 기관인지 어떤 곳인지 가늠이 잘 안 갑니다. 어떤 곳입니까? 네, 반갑습니다. 고양이 학교라는 곳은 이름에서 다 드러나다시피 이제 고양이도 살고 우리 네. 통영에 작은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섬도 살리자는 취지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곳이고요. 처음이군요. 네, 지방자치단체가 시도하는 공공형 고양이 특화 동물보호센터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양이 학교라는 명칭은 원래 그 섬에 용호도라는 섬에 용호분교가 폐교가 된 섬이 학교가 있습니다. 네. 그 학교를 이용했던 사람들과 고양이가 함께 공존하는 의미로서 그렇게 고양이 학교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고요. 네. 이 고양이 학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고양이의 보호 분양을 갖다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네. 이 활동을 넘어서서 동물권, 생명권 그리고 자연권에 대한 신장 그리고 인문교육, 전시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고양이라는 동물을 매개로 해서 펼쳐볼 생각입니다. 고양이 학교가 들어서는 곳은 통영 용호도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네. 지금 한 110여 가구, 16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섬인 거죠? 예, 작은 섬인 거죠. 그 마을이 2개 마을밖에 없습니다. 그 2개 마을의 이름을 앞자를 따서 이제 용호도라는 섬을 이름을 지었게 됐고요. 네. 근데 이 섬이 참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 지리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삼도 수군 통계형을 설치했던 이순신 장군이 설치했던 그 한산도 바로 네. 맞은편에 있기도 하지만 한국 전쟁이 한참이던 1952년부터 1953년 사이에 우리가 거제포로 수용소만 알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네. 사람들은. 근데 거기에서 일부의 포로들을 거기에서 수용하게 됩니다. 용호도와 추봉도라는 섬에 한 8천여 명을 수용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다 또 쫓겨나는 그 원래 살고 계셨던 분들이 네. 쫓겨나는 그런 아픔을 간직한 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국전쟁 당시 아픔을 간직한 이 섬에서 고양이를 매개로 해서 생명과 평화를 매개로 하는 섬으로 거듭나는 것이 우리가 고양이 학교를 설치하는 용호도에 대한 큰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역사가 깊은 곳에 고양이 학교가 개교를 할 예정인데요. 자, 앞서 보호를 넘어서 전시와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먼저 가장 큰 게 말씀드린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고양이는 통영시가 시행하는 공공형 고양이 특화 동물보호센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고양이의 공존과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고양이들을 중심으로 보호하고 이 고양이들 분양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단순하게 고양이 보호 측면을 넘어서는 사업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고양이 학교 이제 입학 대상을 이제 보자면 저희들 동물법과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서 동영시가 구조한 그 구조묘 중에서 네. 소유주를 파악하기 힘든 고양이들, 그리고 비학대묘, 그리고 네. 3개월 이하의 어린 고양이들 중에서 장애가 있거나 해서 입양이 어려운 고양이를 위주로 저희들이 네. 보호할 예정이고요. 정말 보호가 필요한 고양이 위주로 앞으로 운영이 되게 되는 네, 거네요. 그렇게 할 예정이고 또 이제 이것은 통영시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와 연계해서 운영된 건데요. 고양이가 먼저 오는 고양이는 통영시 동물보호센터에서 감염병을 검진을 하게 될 것이고 네. 그다음 건강 상태를 확인해서 이후 중성화 수술을 거쳐 입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양이 학교의 그 정원은요. 네. 사실은 이제 고양이 학교가 있는 곳이 우리 국립공원 내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게 개체수를 정리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렇군요.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적합한
우리가 수용할 인원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겠지만 현재는 한 100여 마리 정도를 네.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함께 자리하신 우리 유 대표께서는 부산 청사포에서 고양이 마을을 가꾸고 있고 또 구심점이라 할 수 있는 공종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고양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좀 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양이 학교 개교 소식을 듣고 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네, 저도 처음에 이제 그 이민희 대표 이사님께서 고양이 학교라는 타이틀을 전해 듣고 사실 처음에는 걱정이 먼저 앞섰어요. 왜요? 워낙 동물 쪽이 각자의 의견도 다 다르고 네. 또 첨예하게 대립하고 뭐 학대 사건이나 그런 경우도 워낙 많이 일어나는 분야여가지고 이게 잘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고 네.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냥 한 명의 동물 애호가로서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 또 이렇게 준비를 탄탄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네. 되게 든든하고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게 사람이 동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도 서너 명만 모여도 각자 의견이 다 달라서 그렇죠. 뭐 이렇게 싸우는 경우도 많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 준비하고 계신 거 너무 존경스럽고 네. 꼭 성공하고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고양이 문화 보호 시설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해 주셨듯이 뭐 요즘 뭐 고양이 학대 사건도 굉장히 자주 들리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어떤 길고양이에 대한 고민이 정말 필요한 시점에 이런 개교 소식이 들린 거라서 참 반갑기도 하고 말씀처럼 좀 한편에서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선상에서 고양이 학교 개교 어떤 의미를 좀 갖는다고 보십니까? 일단 학교라는 단어 자체가 친숙하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네. 그런 공간을 중심으로 이런 보호 문화를 펼쳐나갈 곳이 통영에 생긴다는 거는 우리나라 동물 보호 문화 역사의 한 획을 긋고 계신 거 한 획을 긋고 같고요. 있다. 네. 네, 이게 동물 보호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면서 뭐 긍정적인 분들도 있으시지만 또 부정적인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전에 그런 뭐 계곡이라든지 그런 문화들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혼란 속에서 이런 모두를 위한 긍정적인 방향과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학교로서 어쩌면은 정말 학교다운 학교가 이제 네. 통영에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통영 고양이 학교 개교 소식이 처음 들렸던 게 아마 작년 말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는 뭐 올해 4월쯤에 개교를 할 예정이다라고 하셨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개교를 하고 있지 않고 있죠. 이유가 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고양이 학교가 위치한 곳이 용호도가 한려해상 국립공원 내에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립공원이라는 존재 자체가 자연환경을 보존이 기본적인 의무인데요. 그 기본 의무가 그렇기도 하고 또한 고양이 학교라는 작업 자체가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네. 국립공원공단과 한려해상 국립공원 동부사무소, 통영시가 네. 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요 사용에 대한 협의 과정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저희들 예상보다 훨씬 늦어져서 네. 지금 7월에 가개교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개교는 순조롭게 진행이 네, 되고 있는 지금까지 거죠. 협의는 이제 다 진행이 되어서 지금 시기가 조금 늦어졌을 뿐입니다. 7월쯤에 그래서 개교를. 가개교라 9월 1일 정식 개교를 아마 예상을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네. 자, 어쨌든 꾸준한 소통과 생명에 대한 인식이 점차 커지면서 이렇게 고양이 학교도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 청사포 그 고양이 마을도 주민과의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는 뭐 갈등 해소를 넘어서 지역의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결국 뭐 이런 곳이 생겼을 때 얻을 수 있는 지역적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7월이면 아주 좋은 시기에 오픈을 하시는 것 같고 여름에 네.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는 네, 그리고 잘만 만들어지면 정말 많은 관광객분들이 오실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마침 또 코로나도 이제 네. 마무리가 돼가는 시점이기도 하고. 네. 제가 청사포에서 처음 고양이 마을 프로젝트를 진행을 결심한 계기가 그 2016년도에 처음 오픈을 하고 1년, 2년 지나가면서 저희 고양이 발자국을 오시려고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늘어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유명한 관광지 뭐 해운대나 광안리나 통영 같은 곳도 아닌데 여기까지 이렇게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시는구나. 그럼 이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어떤 메시지나 콘텐츠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이렇게 고양이 마을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참여해주신 어떤 카페 사장님 같은 분들도 처음에는 뭐 제가 한번 하자고 하니까는 뭐 그럽시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올 줄 몰랐다. 뭐 고양이 안부를 묻고 간식도 사오시는 분도 네. 있으시고 그런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통영은 이미 뭐 관광지로서 어느 정도 더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니까 이 고양이 학교가
동물 보호라는 그런 이슈로 또 하나의 그런 멋진 관광지로 자리 잡으면 통영에도 좋고 동물들에게도 좋고 그런 곳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네.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눈길이 가는 것이요. 바로 이번 사례가 폐교 활용에 좋은 예라는 점이죠. 특히 경남은 전국에서 폐교가 가장 많은 지자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번 고양이 학교 개교가 색다른 폐교 활용에 물꼬를 텄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앞으로 폐교 활용 좀 다양해지고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제 크게 좀 짚고 넘어야 될 문제가 폐교는 단순하게 문을 닫는 학교가 아닙니다. 네, 그 폐교는 그 학교를 졸업한 이들에게 추억의 장소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또 마을 공동체의 중심 활동을 쭉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문화재처럼 좀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 경남의 폐교 중에 오래전에 분양했던 곳 중에서 보면 뭐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건설기계를 모아두는 장소로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말 지나갈 때마다 이 학교를 졸업했던 친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라는 건 안타까움이 마음이 네. 많습니다. 다행히 2021년부터 이제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미활용 폐교 줄이기 프로젝트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상남도 교육청에 지역 공동체 폐교를 여러 마을을 잇따르는 구로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폐교 재산 활용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개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하고요. 네. 특히나 2021년에 지역민과 함께하는 폐교 활용을 해로 정해서 경남도 교육청이 2022년 폐교 자산을 활용해서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고 네. 또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답니다. 이 공개 모집 사업은 지역 마을 공동체가 그 운영의 주체가 되고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정과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경남교육청에서 무상대부 등의 기초시설을 이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정책들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폐교가 우리 고양이 학교의 경우처럼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추억이 깃든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도 있고 네. 또 공공적 개념으로 운영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고양이 학교가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말씀처럼 고양이 학교처럼 이런 폐교가 다양한 좀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유 대표께서는 고양이 마을 꾸리기 전에 마케팅 업무에도 종사를 하신 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여쭙고 싶은데 동물과 인간의 공존 또 폐교 활용에 있어서 어떤 다른 좋은 방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있을까요? 네, 저는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렇게 일단은 보호나 그런 치료, 입양 이쪽을 이제 첫 번째 목적으로 이렇게 두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많은 사람들을 일단 그곳으로 불러 모으고 또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고양이와 함께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가진 채로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가서 이제 동물 애호가의 한 명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주는 곳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네. 고양이 학교다, 섬이다 그런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는 캠핑장을 떠올렸어요. 동물 애호가를 위한 캠핑장. 물론 생각하고 계실 것 같긴 하지만 네. 네. 그래서 뭐 동물에 관심이 많은 키우고 있는 우리나라 인구의 요즘 뭐 4분의 1, 3분의 1의 동물을 키운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들을 타깃으로 이렇게 가족이나 연인들끼리 통영 고양이 학교에 캠핑을 와서 고양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또 통영의 그런 재밌는 추억을 쌓고 돌아간다면 뭐 고양이 학교에도 그렇고 통영에도 그렇고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학교라는 그런 누구에게는 현실이고 누구나 추억을 갖고 있는 그런 공간을 테마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콘텐츠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양이 캠핑이라는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곳이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절차가 좀 까다롭긴 하겠네요. 예, 잘 지적하셨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국립공원 내에는 캠핑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만약에 캠핑이 된다고 하면 저도 좀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역으로 그래서 이제 고양이 학교가 할 수 없는 것을 마을에서 네. 펜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사업에 아마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네.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은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분들을 수용해서 파생된 상품을 만드는 것은 마을 주민들의 몫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컨설팅도 하고 네. 같이 힘을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지역 주민의 몫으로 좀 남겨두는 것도 굉장히 상생에 좋은 방안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고양이 학교 이제 개교를 앞두고 있어서 지역민의 동의라는 큰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큰 산 하나를 더 넘어야 할 텐데 앞으로 어떤 계획 있으십니까? 뭐 지역 소멸, 특히 농어촌 지역을 낀 우리 경남 지역은 어느 곳이나 다 지역 소멸,
일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섬은 그 작은 섬의 경우는 더 심각하게 네. 지역 소멸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양이 학교는 고양이도 살고 또 작은 섬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또한 섬말에 있는 폐교에 대한 새로운 활용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네. 이제 통영시뿐만 아니고 경상남도나 경상남도 교육청, 농축산식품부 또한 중앙부처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올해는 저희들이 통영시에서 고양이학교 보조금으로 1억 8천만 원 남짓의 예산을 이미 당초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통영시나 경남도에 이제 세금으로 의존할 생각은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단법인을 통해서 저희들 이제 공익법인으로 이제 지향을 하고 그 공익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후원 사업 및 수익 사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부 및 후원 사업은 통영 시내에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고 경남에 있는 산지에 있는 기업들에게 이제 대상으로 저희들 기부 및 후원 활동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근데 최근 이제 기업의 운영 방침이나 경영이 ESG 경영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고양이 학교에 대한 단순한 후원이 아니고 기부가 아니라 해당 기업의 ESG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네. 기업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저희들 함께 연구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네. 또한 수익 사업에서 다행히도 지금 이제 통영 수산물을 활용한 펫푸드 사업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 투자자가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양이 액상 간식 사업을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을 해보겠다고 해서 네. 지금 공간을 확보하고 지금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고양이 학교 후원 기업이자 통영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이제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네. 이 학교는 이제 고양이 학교 개교에 맞춰서 액상 간식 제품을 연구 개발 중에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네. 또 다른 하나로 이제 가칭은 이제 고양이 매점이라는 쇼핑몰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고양이를 위한 용품 및 이제 고양이 집사라고 하죠. 고양이 네. 집사들을 위한 기념품 등을 이제 판매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이제 청년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후원을 받고 또 함께 상생하는 제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또 저기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업체에서 저희들하고 함께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오. 지금 수익 사업을 여러 가지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중에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사업을 대상으로 좀 운영비를 충당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말씀해 주셨듯이 지역 소멸이 진행되는 섬에 이런 고양이 학교가 개교를 하는 것이라서 지역 관광에도 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시기에 어떤 효과 좀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저는 감동적이어가지고 감동적이다. 네. 말씀하신 것만 잘 추진돼도 너무 네. 저도 한 명의 동물 애호가로서 너무 뿌듯할 것 같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분양과 보호 같은 것도 당연히 하겠지만 네.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에서 운영하는 또 보호소들이 있거든요. 전문적으로 그런 걸 하는 그곳의 영역으로 조금 남겨두고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동물 보인식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가는 곳으로 조금 네. 더 그렇게 발전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일본의 많은 고양이 섬들이나 대만의 호우통 같은 곳은 1년에 뭐 몇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몰려들거든요. 통영의 이 고양이 섬 용호도도 뭐 올해부터 7월부터는 동물 애호가들이 전국에서 모여들고 또 코로나가 조금 더 잠잠해지면 전 세계의 동물 애호가들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꼭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하고 또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열심히 돕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양이 학교 가개교와 또 정식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방문할 관광객 또 애묘인들을 위해서 초대 한 말씀 남겨주시죠. 뭐 결국 고양이에 대한 사랑은 생명에 대한 사랑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이 학교가 고양이에 대해 특화되어 있는 곳이긴 하지만 고양이 학교를 만든 가장 기본적인 실학은 동물권과 그다음에 생명권, 자연권에 대한 이제 확장 그 이념을 널리 더 알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남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가치는 동일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세상의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과 평화와 생명 존중을 가진 모든 이가 통영고양이학교에 오신다면 저희들은 모두 오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겠습니다. 많이 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유 대표님도 마지막 남기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이 통영고양이학교가 꼭 성공적으로 개교해서 100년, 200년 역사를 쌓아가서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학교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말 이 고양이 학교 개교가 경남도민의 많은 공감 속에서 축하받길 바라면서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민희 고양이 학교 이사, 유용우 공존연구소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헬로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